안녕하세요. 3학년 VS 시리즈입니다. VS 시리즈. 자, 요거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요 프린트입니다. 요 프린트. 유형 3의 V1 19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사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의 유형을 오늘은 비교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요 근사값을 찾는 건데요. 한번 보자고요. 루트 5.1은 2.258이다. 그리고 루트 51은 7.141이다. 그죠? 아주 5.1, 51 이렇게 돼 있네요. 요 근사값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곱근 표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곱근 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제곱근 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곱근 표에는 1부터 99.9까지 1.00부터 99.9까지 제곱근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제곱근 표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제곱근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면 1보다 작은 수나 99.9보다 큰 수의 제곱근의 근사값들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표에 없어.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0.51, 0.051, 510, 5100, 5100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 숫자의 상태가 5.1, 51 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제곱근표에 없는 수들을 어떻게 찾느냐?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루트 0.51입니다. 0.51. 그럼 요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요 루트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 범위 안에 1부터 99.9 사이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루트 바깥에서 0.51, 0.51은 어떻게 하냐 하면 10분의 51이 될 수도 있고요. 10분의 5.1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51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5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많죠?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5.1과 51, 5.1과 51로 나타내야 돼.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얘는 그러면 루트 10분의 루트 5.1이 돼요. 근데 루트 10의 근사값을 모른단 말이야. 루트 10은 안 나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100은 바깥에 나와서 10이 되고 여기 루트 51이 되니까 여기 10분의 51의 근사값 요 놈 있죠. 그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10으로 나누면 요 소수점 한 칸 앞으로 가니까 0.714 714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옳은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두 번째 문제를 보면 0.051 그죠? 0.051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1000분의 51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100분의 왜냐면 1000이 루트 바깥으로 못 나갔거든요. 10 루트 10이 돼요.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루트 1000이 루트 1000은 10 루트 10이 돼. 그래서 얘 때문에 또 안 돼. 똑같은 원리야. 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100분의 5.1로 고치는 거죠. 100분의 5.1. 그러면 얘는 100은 10이 되고 여기는 루트 5.1이 되니까 루트 5.1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린 이런 성질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숫자 문법을 알 수 있다고.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두 칸씩 움직여야 돼. 그래야 100분의. 자, 얘도 두 칸을 이렇게 움직이면 100분의 5.1 여기 있단 말이야. 얘는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 그치? 두 칸 앞으로 가면 루트의 510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칸 앞으로 가면 100 곱하기 5.1로 고칠 수 있거든. 10 곱하기 51이지만 10 곱하기 51도 되는데 루트 10은 또 몰라. 그래서 두 개, 100이 돼야 이게 루트 바깥으로 통 나가면서 10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소수점을 두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두 칸을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여기는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여기로 가네. 그치? 여기로 가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랑 관계 있냐? 5.2라고 관계이기 때문에 요 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기는 51과 관계 있기 때문에 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얘와 관계 있는 거. 자, 관계는 다 있네. 여기 5.1과 관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5.1과 관계돼 있어. 요거 되는 거야. 얘는 이미 틀렸네. 얘는 소수점을 두 칸 옮겨보니까 5.2라고 관계가 있는데 5.1은 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랑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 없는 거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5.1이고 얘 맞고, 여기는 51이니까 얘 맞고, 여기 5.1이니까 얘 맞네. 그치? 자, 그런데 맞지만 그 값이 다 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한 칸 가면 소수가 한 칸만 뒤로 갔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얘는 들어가면 여기 51이 되면 여기서 소수점 한 칸 뒤로 가기 때문에 71.41이 되는 거예요. 그죠? 71.41. 그럼 얘는 두 칸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칸 뒤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225.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 되는 거는 요거 두 개가 되는 거네. 그죠? 근사값 이렇게. 자, 이렇게 근사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옆에 문제를 보면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얘를 보면 가르쳐 준 거는 4.5, 45, 그치? 4.5와 45, 루트 4.5와 루트 45를 알려줬는데 여기는 720이 있단 말이야. 720이. 720이면 72나 7.2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제곱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의 거듭 제곱이 얼마냐면 2의 제곱이 4예요. 제곱수로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다. 자, 일단 2로 해볼게요. 2. 2로 하면 36 이렇게 되네요. 그죠? 또 2로 하면 10 얼마가 되죠? 28에 16, 18이 되네. 그죠? 자, 여기는 2로 하면 90이 되네요. 그죠? 자, 2로 하면 45가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 45가 나왔네. 그지? 자, 여기 45 또는 4.5가 나올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같은 수로 최소 2번씩은 해야 돼요. 자, 여기 2번, 2번 이렇게 4번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720은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2가 2개가 나오고 2 곱하기 2가 나오고 여기 45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의 루트 45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45가 이 값이니까 4 곱하기 6.708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요거와 연관이 있을 때는 여기처럼 소수점을 기준으로 두 칸씩 움직인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두 칸씩 움직인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여기는 5점이라고 연관이 있다. 여기는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앞으로 가야 되네. 그치? 100이나 만이나 이렇게 100분의나 만분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숫자가 관련된 숫자가 나와 있다. 근데 여기 관련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도 소인수 분해를 해서 두 번씩 짝지어 놓으면서 나머지 숫자가 얘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 이거 안 되는 문제는 안 나오지. 이렇게 꼭 되게 돼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쉬운 거긴 한데 자,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요쪽 거는 자주는 안 나와. 근데 나왔다 하면 고난도야. 고난도. 이거 나오면 전교생의 한 10%밖에 못 맞춥니다. 전교생의 10%밖에 못 맞춰요. 얘는 한 60% 정도, 60% 정도가 맞히지. 근데 이거는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이상한 숫자잖아. 이거 안 가르쳐준다.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줘. 이런 거 잘.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요쪽에 왼쪽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요. 요거는 개념 강의 본 강의를 보고 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개념 강의에 없어. 이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개념 강의에 안 나와요. 문제집에 제일 뒤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이게 내용 자체가 쉬운 거고 요쪽 왼쪽에 있는 요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되게 없고 문제집 같은 데도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 나왔다 하면 거의 10% 이하로 전교에서 1등 수학 다 맞히는 사람만 맞힐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1학년, 2학년 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요 위에 있는 제목 있잖아요. 요 제목. 위에 있는 요 제목 보고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꼭 풀어보시고 그걸 풀어보고서
모르는 문제는 그 파일이 있는 그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제가 문제 질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저작권의 문제가 돼요. 저작권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구독자가 뭐 다 해서 2만 명이지만 그 중에 중3이 몇 명이나 될까? 뭐 한 5천 명 될까? 5천 명? 그지? 중3이 5천 명 이하일 거예요. 아마 3천 명, 4천 명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제 동영상을 보는 거 가지고는 저 출판사에서 뭐라고 안 하지만 나중에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면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우리 책 네가 썼으니까 물어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료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돈 받고 만드는 데가 있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 출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출판사는 책 팔리면 좋지. 하지만 자기네랑 따로 계약한 그 유료 그 동영상 강의하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책을 우리 거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았는데 저작권을 팔았는데 내가 공짜로 막 이렇게 막 올려버리면 응? 지금은 한두 개니까 봐주지만 나중에 그것이 책 한 권이 시리즈가 다 돼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출판사가 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문제를 힘들지만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고 질문할 때마다 계속 답을 달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 풀이해주면 결국은 전체가 시리즈가 될 거예요. 그게 길게 잡아 3년 정도 되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강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나이가 많은 내가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좀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지 않을까? 그 유튜브에서 돈을 주네. 돈을 줘서 뭐 이런 것도 사고 이게 뭐 카메라도 사고 모니터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컴퓨터도 지금 막 슈퍼컴퓨터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 i7 시리즈니까 거의 뭐 집에서 게임 할 때는 i7 정도 되잖아. 그치? i7 시리즈 8700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 CPU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온 CPU인데 서버에서 쓰는 제온 CPU인데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1060인가? 1050인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다 알아듣던데. 그리고 프린트, 그다음에 그 편집하는 거, 문제 계속 편집해야지, 가지고 있는 문제 정리해서 바꿔야지, 교육과정 바뀌니까 또 그거 해야지. 여간 점점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돈을 얼마씩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면 좋고 여러분들도 학원 안 다니고 이걸로만 해도 된다 그러면 좋고 그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요. 뭐 학원을 다녀도 괜찮아요. 학원을 다녀도 괜찮고 엄마 아빠가 돈 많으면 다니는 거고 돈 좀 부족하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꼭 문제 풀어보시고 이 12, 16번, 21번 그 앞뒤에 있는 문제들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그것들 다 풀어보면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앞부분에 설명이 16번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강의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